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퇴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 주 동안의 금융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또 어떠한 ETF 종목들이 성과가 우수했는지 또 부진했는지를 알아보는 주간 ETF 영상 시간입니다. 요즘 ETF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각 운용사마다 테마형 ETF들을 출시하고 있어서 저희 퇴직연금에서 직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 ETF의 투자에 대한 그런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여러분 계속 저희 금태연구소와 함께 하시면서 퇴직연금 운용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간 ETF 베스트 앤 워스트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주 금융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가 4%대의 상승세를 보였고, 국내 시장도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국내 단기 쪽 금리가 조금 하락하면서 단기 쪽 시장에 좀 강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오랜만에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면서 71불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채권 시장이 지난주에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화폐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자, 각 시장별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11월 달에는 상당히 좀 특히 미국 시장 위주로 조정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12월 들어서 다시 조금 빠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주식시장 보게 되면 상당히 상승 회복력, 탄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질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치고 올라오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다우가 36,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15,600선까지 올라왔고 S&P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수준에 거의 육박한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호재였던 게 결국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조금 감염률은 높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진단이 나오면서 한때 다시 또 오미크론의 확진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감들이 지난주에는 좀 빠르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국 시장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었죠. 중국이 지금 헝다그룹의 이 디폴트가 지금 눈앞에 기정사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중국 증시도 지난주에 상해, 항생 모두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불안 요소들을 깔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산일당이라고 하는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게는 상당히 좀 발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나름 안전성을 좀 담보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중국 걱정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중국 애들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영향을 받는 이제 저희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이 지금 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사실 이 미국 시장의 반등의 시발점이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미국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쫓아가지 못하면서 국장을 왜 하냐, 미장으로 가야지라는 좀 비아냥을 들었었는데 지금 12월 들어서는 국내 시장의 반등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때 2,820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3,000선을 회복하는 역시 국내 시장도 빠른 회복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바이오 업종들, 또 중공업, 또 여행 레저 업종들이 조금 힘을 보태면서 반등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IT 반도체 섹터들이 12월 초 들어서 조금 지지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공고함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히려 박스권의 어떤 모습이지만 이렇게 박스권 자체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응집된다라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반면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 미국채 단기 쪽 그리고 장기 쪽 금리 상당히 좀 크게 올랐는데요.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한때 0.72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금요일 종가는 0.65로 마무리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지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인데요. 무려 6.8%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기록을 보니까 68년도 만에 최고 수준이 38년인가 68년인가 제가 지금 숫자가 좀 헷갈리는데 사실 미국이 이 소비자 물가가 6.8%를 기록했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뭐 5%대 물가를 지금 거의 지난 7월 이후에 지속되고 있으니까 한 5, 6개월째 지속되고 있고요. 급기야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란 거를 이제 폐기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죠.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보면 올해 4월 달까지도 물가 수준이 낮은 상황을 유지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해 보면은 역설적으로 내년도 3월까지는 계속 높은 물가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으로는 5%, 4% 수준까지도 내년도 3월까지는 좀 보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전월비 물가로 보게 되면은 지난 10월이 0.9였다가 요번에 0.8로 아주 그냥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감안해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조금 피크를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전년도 월비 물가 상승률도 내년 3월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이게 7자를 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7자를 좀 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12월 들어서 이 유가의 하락세가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은 지난 11월 정도가 아마도 요번 사이클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의 고점 정도 기록하고 그 뒤로는 사실 조금씩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낮아지는 속도와 기울기가 상당히 좀 밋밋한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3월까지는 고물가 환경이 이어진다. 다만 지난달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연준의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FF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내년도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내년도 5월달 예상치거든요. 보시면은 현재 0에서 0.25%에 머물 확률이 42.8%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50% 이상, 거의 58% 정도가 지금 내년도 5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6월 달은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20%밖에 안 되고 80%가 한 번 이상, 뭐 두 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긴축의 시계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다음 주에 수요일 날 회의가 있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6일 날 아마 이제 오전에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그 테이퍼링 스케줄을 좀 땡길 것 같아요. 현재 매달 150억 달러, 그러니까 국채 100억, MBS 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해서 원래는 내년 6월 정도가 끝나는 스케줄이었는데 지금보다 2배 정도 속도를 늘리면서 아마 내년도 3월 정도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그리고 뭐 5월이든 6월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해서 아마도 내년도에는 2번 내지는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내년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점도표의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점도표까지도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내년도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2번 해서 한 3번 정도로
금리 인상의 횟수가 조금 상향 조정되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뭐 이게 추가적으로 뭔가 시장에 충격을 준다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어느 정도 시장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의 초입기에서는 여전히 저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잠시 시장이 조금 뭔가 좀 경계감을 가지면서 숨고르기 내지는 조금 쉬어가는 텀이지 이게 결코 고점을 보고 바로 꺾어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다. 위험자산의 상승세, 주가의 고점은 아직 보지 않았다. 다만 조금은 쉬어가는 정도이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장기 쪽 금리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1.48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쪽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에 좀 머물러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긴축의 의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단기 쪽 금리이고요. 장기 쪽 금리는 그에 따른 결과물들입니다. 결국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계하고 테이퍼링을 앞당기고 금리 인상을 앞당긴다라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좀 잡아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채 장기 쪽 금리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연말에 미국채 금리 2% 간다라는 얘기들을 주식 시장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합니다. 채권 잘 모르는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긴축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러고 인해서 금리의 상승세를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거는 단기 쪽에 주로 해당되는 영역들이고요. 중장기 쪽은 한 쿠션 먹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 시장도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지만 채권 시장도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중앙은행의 긴축의 의지가 강해지면 역설적으로 그 긴축의 의지가 강해진 것이 미래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장기채, 여기서 말하는 장기채는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 시장에서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 투자도 장기 쪽 위주로는 병행해 볼 만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금리도 지난 10월 말에 10년짜리 금리가 2.5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20, 한 30bp 넘게 하락을 했어요. 최근 11월 이후에 국내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성과가 괜찮습니다. 제가 ETF로도 많은 종목들 추천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여러분 굳이 뭐 주식이 좋으면 채권 무조건 안 좋고 채권이 좋으면 주식 안 좋고 뭐 이렇게 아주 서로가 대체 관계로 볼 필요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상대적으로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인데 우리는 퇴직연금을 투자할 때 여러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몰빵을 지르기보다는 균형 잡힌 포트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채권 시장도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채권 ETF도 여러분 퇴직연금 포트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조금 강세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연준의 긴축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동안의 달러화 강세는 유로화의 약세에 긴 했었는데 최근에 좀 유로화의 약세가 조금 완화되면서 달러화도 더 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이 위안화의 강세가 상당히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이유도 아마도 위안화 강세에 대한 조금 불편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위안화가 6.3397까지 하락을 했는데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달러가 약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환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보게 되면 지금 10월 12일 날 1200원 잠깐 찍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의 긴축이 눈앞에 다가오고 테이퍼링 뭐 빨라지고 뭐 금리 인상 땡겨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반응 준비들이 이제 각 시장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유가도 상당 부분 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유가가 10월 25일 날 85불까지 갔던 게 뭐 순식간에 65불, 거의 한 두 달도 안 돼서 20달러가 훅 빠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배종이 되고 있지만 감염률이 높은 대신 사망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지배종이 되면 이제 이 코로나도 감기처럼 이제 풍토병이 될 거다. 뭐 누군가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이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뭐 불가피한 것 같은데, 치명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7,000명대가 나오고 있고, 저희는 지금 중증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국내 상황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빨리 이 의료 체계라던가 중증 환자들을 위한 그런 병실이 빨리 마련이 돼서 조금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구리 가격 계속 안정적이고요. 뭐 금 가격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그 변동성을 크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비트코인의 이 암호화폐인데요. 지난주에 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유동성을 좀 환수하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에 힘입어서 올라왔던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다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보시면 뭐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올라온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시장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상당히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미 우리의 제도권 안에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다시 또 뭐 급락을 한다, 뭐 꼬라박는다, 뭐 이렇게까지 저는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투자 관점에서는 최근의 조정이 상당히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는 여러분들 각자 조금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자, 요 정도로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흐름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지난주에 어떤 ETF 종목들이 좋았는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국내에서는 바이오 업종이 좀 괜찮았고요. 중공 업종들이 다 4%, 5%대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여행 레저 종목들이 좀 좋았는데요. ETF 종목 구성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좋았던 바이오, 코덱스 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9월달 이후로 계속 부진하다가 지금 12월 들어서 조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뭐 코로나에 따른 그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머크나 화이자의 이 경구용 이 약이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사는 상당히 조금 약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었는데, 12월 들어서 이 오미크론이 좀 확산이 되면서 여론이 그 진단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한 수요도 좀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상승 모멘텀을 얻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덱스 바이오의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ST팜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그 동일 가중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종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뭐 ABL, 뭐 GCCL, 알테오젠, 보령제약, 에스코텍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동일 가중으로 계속 여러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지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12월 달 ETF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방향은 좋은 것들 사는 것도 괜찮지만 장기 적립 투자를 하는 이 퇴직연금 관점에서는 더 안 빠질 종목들, 업황이 악화되어 있는데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더 빠지지 않을 종목들을 좀 채워넣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좋았던 섹터가 이제 중공업이었는데 중공업도 사실은 그동안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들어서 조금 반등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공업 하면 주로 이제 조선 해양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산중공업이 한 19% 정도,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두산바캡,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주로 종목 구성을 하고 있고, 사실 조선업종들 수주는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약간 시클리컬한 산업이고 장치 산업이라서 이게 뭐 계속 좋다기보다는 수주 있을 때 한참 좋아지다가 이제 수주 모멘텀 떨어지면 좀 약해지고 이러던데, 일단은 뭐 저는 사실 뭐 중공업 쪽은 지난주에 반등을 했지만 포트에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조금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이쪽 섹터를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좀 성장성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율이 높아지는 다른 섹터에서 좀 기대를 갖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선물이 지금 계속 좋은데, 지금 뭐 유럽 쪽 탄소 배출권 선물이 11월 달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요. 지난주에는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는 유망 섹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퇴직연금 포트에 담으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거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간 좀 조정받을 날이 올 거니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여행 레저도 괜찮았네요. 여행 레저도 역시, 그동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오히려 리오프닝 종목이 오히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 상당히 부진했는데, 12월 들어서는 이제 오미크론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더라. 뭐 이러면서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행 레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거는 같아요. 일단 내년도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반등은 좋은 신호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저점 매수의 타이밍은 좀 온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지난주에 성과가 좋았던 종목도 살펴드렸고요. 지난주 성과가 좀 부진했던 종목도 살펴볼게요. 일단은 어떤 sek터 관점에서는 이제 결국 메타버스가 그동안에 조금 일방적인 강세에서 벗어나서 12월 들어서 좀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컨텐츠라던가 웹툰 드라마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역시 ETF 종목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게 KB스타 아이셀렉트 메타버스인데요. 부진했던 종목이 보시면은 11월 중순 이후에 계속 주가의 흐름은 조금 조정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가 이렇게 뭐 아주 가파르게 불뚝 서 있기 때문에 조금 숨 고르는 관점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조정받는 모습이 뭐 아주 이렇게 막 공포스럽기보다는 아주 예쁘게 조정받는 모습.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투자를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요번 조정 국면을 조금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메타버스를 편입하고 사실 제 편입 시점이 거의 고점 부근이어서 지금 이제 포트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인데 조정 받으면서 조금씩 비중 확대를 하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좀 낮출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요 정도가 지난주에 조금 부진했던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ETF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 일정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이 금통위 의사록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전체적으로 요번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의 폭이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또 안도감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세한 얘기가 나왔는지는 의사록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내년 1월보다는 한 2월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고 그 뒤로는 아마도 좀 지켜보는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의사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수요일 날에는 중국에서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 나오는 날이니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통화정책 일정이겠죠. 목요일 날 새벽에 12월 FOMC 결과가 나오고 바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오후에 있고요. 또 금요일 날 일본의 금융정책위원 통화정책 회의까지 연결돼서 다음 주 목금의 주요 정책 일정들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통화정책 이벤트가 이제 어떤 시장의 충격이나 어떤 혼란을 주기보다는 이제 알려진 내용들이 조금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완화로 좀 인식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연말 연초가 저는 그렇게 뜨겁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이제 긴축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쉬어가는 것 그 다음의 경로는 어느 정도 다시 상세를 재개하는 흐름을 보기 때문에 요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어쨌든 간에 저희 포트 관점에서는 위험자산들을 조금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좀 기회 정도로 활용해 볼만 하면 좋겠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였다가 지금 조금씩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줄이는 그런 시기들을 조금은 이제 늦추면서 각 시장별 모멘텀을 좀 확인하면서 주식과 채권 또 나머지 리츠나 또 원자재 비중들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12월에는 채권 비중 확대와 주식 비중 축소하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조금 지켜보는 달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간 ETF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조금 이렇게 뭔가 포근해진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또 더 추워지기 전에 나들이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 다양한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제 채널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